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 징계위 15일로 밀려났습니다. 징계위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지금 왜곡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윤석열 청장 측에서는 10일 오후 2시 징계위에 참여한 위원 5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피 신청을 했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그리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렇게 4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습니다. 허나 여기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만 제외가 됐었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청장 측의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각이 되자마자 윤석열 청장 측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또다시 억지 생떼쓰기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기피 대상이 된 그 위원들이 그 기피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위법한 결정이다, 그리고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윤석열 청장 측의 그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신성식 그 부장만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의결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됩니다. 과연 근데 그럴까요? 근데 팩트는 이거였습니다. 신성식 부장 혼자서 기피 신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더불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에서 이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의결할 정족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데 신성식 부장 혼자서 기피 신청을 결정하라는 말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윤석열 청장 측의 징계위가 열리기 그 전부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떼쓰기를 주장을 해왔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라. 기피 신청을 방해하지 마라. 그런데 이것 또한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정관이나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방어권 행사인 기피 신청을 위해서 명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본인이 징계위에 스스로 출석하게 되면 징계위원 누군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라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한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라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일 오늘 징계위 심의까지 윤석열 그 청장의 행보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어준 총수가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징계위에 그 참여한 검사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별로 모조리 도대체 누가 출장을 가고 누가 휴가를 가고 누가 연가를 냈는지를 확인을 했다라고요. 근데 이 또한 공무원 징계령 20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회 명단을 비공개로 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징계위가 굉장히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 굉장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폭주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징계위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과 참석한 검사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압박을 가하려는 그러한 의도는 여러분들도 모두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입니까? 징계위가 시작된 이후에도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다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속 운운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면서 징계위 자체가 좌절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님이 특히나 조중동에서 이 판례를 왜곡해 소개를 하고 있다며 지적을 하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피위원 기피 결정 못해 판결 들이대도 기각.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로 윤석열 측 기피위원이 기피 결정 못해 이렇게 판결 들이대도 기각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또 보도를 한 거고, 조선일보는 윤석열 측 기피당한 위원이 기피 신청 기각, 이건 불공정, 이런 제목으로도 올렸고요. 그리고 징계 절차를 농단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를 했어요. 계속.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님은 윤석열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이 기각 결정이 나서 왜곡된 어떤 내용을 소개하는 조중동에게 검찰 측 자료만 받아쓰지 말아라, 그리고 공부를 좀 해라 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판례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9 추 127 판결,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징계 청구된 법관인
피청구인이 위원장,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법관징계법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신청 자체가 제척 또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5-36-126 판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한편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그 밖에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징계 절차에 취한 행태, 기피 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 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 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34154 판결, 해고 무효 확인 등에 의하더라도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최고 권위자라 불릴 만한 조국 전 장관님께서 직접 짚어주신 팩트는요. 윤석열의 억지스러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털어주는 내용이었죠.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의 내용은 다시 정리하자면 윤석열의 신성식 부장 이외의 다른 네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묶여서 4인에 대한 기피 신청안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한 명에 대한 기피 신청안을 나머지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윤석열 청장 측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처럼 이 언론을 통해서 프레임을 씌우려는 그 수작을 부리는 거고 이는 억지스러운 생떼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떼쓰기 전략이었던 아주 적극적인 반론 제기, 그리고 무더기 증인 신청, 징계위원 기피 신청, 이러한 시간 끌기 탓에 결국 11인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로 미뤄졌다라는 거죠. 15일에 증인신문, 윤석열 청장 측 최종 진술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래도록 기다린 만큼 확실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